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동안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진짜 미 대선 이제 코앞입니다. 예. 해리스가 돌풍을 불렀다가 또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랬다.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여론조사 결과나 판세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제 참 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요. 트럼프, 해리스, 민주당, 공화당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집토끼들이 한 40%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20%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후보일 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난 게 6월 말에 1차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참패를 그랬죠. 했죠. 이때부터 이제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한 4 내지 5% 정도 우위를 차지해 갔거든요. 이제 거의 뭐 이제 게임 끝났다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7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됐죠. 그다음에 예. 공화당 이제 컨벤션 효과. 이때까지는 트럼프의 돌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월 21일 날 드디어 이제 충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죠. 하고. 그럼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 해리스 돌풍입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이제 3-4%, 4-5% 지다가 한 3-4% 앞서는 시기가 좀 계속 왔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해리스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컨벤션 했어요. 효과가 좀.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팽팽한 이제 접전으로 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비교 우위를 이제 보이는 흐름이 왔다가 네. 다시 이제 막판에 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팽팽해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지지도 있지만 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이제 게임은 이제 북부의 그 러스트벨트, 네.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 위스콘신, 그 다음에 이제 남부의 썬벨트, 선베이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7개 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거든요. 여기 이제 19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팽팽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오늘도 나왔지만 해리스가 이 경합주에서 한 4개 정도 앞선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해졌는데 표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사 기간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틀은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이미 정해진 게임이다. 이미. 그런가요? 그러나 네. 매우 초접전일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선거인단은 왜냐하면 한 주가 다 가니까 예. 뭐 200 저기 40대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초접전이고 두 후보 또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열심히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지금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네거티브 공방이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거는 좀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38개 그 38 선거인단에서 270만 얻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막판에 뭐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양쪽 다 하거든요, 지금. 네. 치수가 양쪽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타는 아닌 것 같고 큰 싸움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고 글로벌 안보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제 그 위험 사회 이런 요인들, 뭐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라든지,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세계 정세가.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오면은 우경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럽도 지금 우경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국 중심주의, 그다음에 우경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면 예. 이제 소위 스트롱맨을 요구해요. 강한 남자. 아. 그러니까 나쁜 남자지만 그래도 괜찮아, 강하면 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렇네요. 트럼프가 사실 착한 남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가 근데 뭐, 네. 또 반면에 미국에는 그래도 세계 질서를 지키려면은 레셔널 합리성, 그다음 도덕적 가치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해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 이미지지만 강한 남자를 부각하는 게 이제 트럼프고, 해리스 진영은 이제 그 검사 출신이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를 지키는 이성적인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는 요게 지금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손을 드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뚜껑은 지금 뭐 한마디 말 실수하고 예. 요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이 불안한 정세에서 강한 남자 트럼프, 강한 이미지 트럼프를 잡느냐,
손을 아니면은 그래도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예. 도덕적 가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민주주의의 의미가 더 강한 해리스 손을 잡는 요게 결정하는 거지 지금 흐름은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들을수록 지금 미국의 선택이 더 궁금해지는 지금 이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뭐 방위라든지 동맹과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건 뭐 우리 동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의 한인 유권자가 250만이거든요. 그럼 이 박빙의 싸움에서는 사실 한인 유권자가 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뭘 노리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요거를 이제 더 큰 그 모집단의 유권자를 보는 거고 해리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50만의 표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지금 선거 전략 마케팅으로는 유리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나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아,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그냥 화장을 한 미국이 이제 해리스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화장을 안 한 민낯이 트럼프 이제 공화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해리스 진영도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다만 네. 그걸 거친 방식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트럼프고 그러나 좀 부드럽게 좀 화장하고 점잖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저는 해리스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착시다. 그러니까 해리스 진영이 되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고 트럼프 진영이 훨씬 뭐 불리하다.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물은 비슷할 텐데 어떤 경로로 가느냐 이게 그 그렇죠. 두 지도자 중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방위비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내기라고 한 것의 9배거든요. 그럼 100억 달러가 왜 말이 안 되냐면 100억 달러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비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월급도 우리가 주는 거고요. 월급 주고도 남습니다, 돈이. 그러면 용병 파견해서 돈을 남겨가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동맹은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레토릭이지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수사, 네. 정치적 수사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더 달라고는 하겠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초박빙, 초접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표를 하고 결과물을 봐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승패를 가릴 변수 정도는 저희가 선거 전에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면 일단은 유권자들의 특징에 따른 표심이 이야기가 되곤 하고요. 유색인종 여성층의 표심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또 백인 여성의 표심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결국 해리스 백인 여성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만 사실은 이제 백인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제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일련의 스캔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비호감인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왜 백인 여성이 중요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심리를 안정적으로 해줄 강한 남자 이미지가 과연 이 백인 여성들에게 통할 것이냐.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힐러리 때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여성들이 그 자신들하고 동일한 여성에 대해서 신뢰를 안 했어요. 과연 강할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때보다는 여성들이 적극적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계속 트럼프가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강한 남자 믿어보자라는 여성의 표심일지 아니면 그래도 해리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유리천장 한번 깨보자라는 흐름으로 갈지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사전 투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500만 명 넘어서 뭐 7,500만 명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사전 투표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이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관례를 보면. 그리고 이미 이제 사전 투표의 그 양상이 나와요. 해리스가 압도적인 우위.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해리스가 유리한 거 아니냐. 양상이라는 건 뭐 사전 투표하고 출구조사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전 투표했던 그런 흐름들을 일부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에 비해서
해리스 진영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바이든 시기에 비하면 지난번 2022년에 비교해 보면은 그때 보면은 또 해리스가 얻은 비율이 그때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지만 이번에 더 많이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때문에 좀 더 저조한. 그러니까 또 복잡한 거죠, 이 상황이. 네. 선거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초접전, 초박빙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선거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또 소송전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뭐 펜실베이니아의 부정선거 진행 관련 뭐 언급도 있다 보니 약간 데자비가 느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때도 그랬지만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에 지게 되면 그때 뭐 의사상 사태는 아니지만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펜실베니아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적인 물론 당선의 윤곽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복한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뭐 언론들에서 뭐 불복 사태 우려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만 미국의 혼란이 이 당선자 확정까지의 혼란이라는 시간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그럼 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유권자들은 지금 이제 뭐 사전 투표에 대한 마음은 보통 어떻다고 봅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레즈 체니 전 하원 의원에게 얼굴에 총을 겨누면 어떤 기분이야 뭐 이런 얘기들 쭉쭉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토끼를 잡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성격에 따라서 그냥 발언을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이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공화당 안에도 반대파가 많아요.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류는 국제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나토, 한국, 일본 이런 방어에 기여를 해야만 그게 국익이다. 이게 국제주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립주의거든요. 우리가 돈을 왜 내? 돈 되느나?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공화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완전히 부합하는 인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니 같은 경우도 예. 공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니까 공화당 안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거죠. 근데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과격한 발언을 해도 지지율이 급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경한 마케팅이 정치적 마케팅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지지 세력이. 그러나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총기 소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도를 넘은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라든지 해리스 둘 다 막판에 정말 그 남은 이틀 동안 변수가 될 만한 것은 보시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특별한 변수는 없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시간과 거품이 낀 시간, 예. 그다음에 해리스의 시간과 거품이 낀 시간, 이게 안개가 거쳤고 거의 이제 집토끼들이 정착된 상황에서 이미 중간이 마음을 정했다고 봐요, 저는. 한 네. 일주일, 열흘 전에 이미.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게 결정할 거다. 네. 강한 남자 트럼프로 갈 거냐, 나쁜 남자지만 그래도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냐. 여기로 미국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저는 결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제가 혹시 추가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출마를 하면서 이미 충분히 뭔가 드러났다라고는 하지만 샤이 트럼프와 그리고 히든 해리스라는 것도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심도 혹시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국 여론기관들이 좀 철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샤이 히든 이걸 잡아내려고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하기 아, 예.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네. 따라서 뭐 샤이 히든 이게 크게 흐름을 바꾸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은 맞춘다라는 게 지금 미국 여론기관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저희 대담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국제사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도 또 우리나라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또 이게 하나하나 다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막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의회가 그걸 불가능하게 막아놨습니다. 뭐 방위 분담금 부담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이미 합의가 됐지만 행정명령으로 그걸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도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거칠겠죠. 그러나 아주 거친 방식이지만 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이나 이런 방식도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종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단순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이게 강제 휴전이나 강제 종료 이런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분쟁이 일시적으로는 더 가라앉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된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본인 말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분쟁이 좀 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대선 때도 찾아와 주셔서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